이재명 후보가 최근 TV 토론에서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받은 그 현직 대법관이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출은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 말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등을 향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즉, 나는 김만배 등과 일면식도 없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지난 TV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조재현 대법관을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선 중에 현직 대법관의 실명이 거론되고 그 대법관이 특정 대선 후보를 향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TV 토론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그리고 뭐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뭐 녹취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 뭐 관심이 좀 없습니다만은 그런 뭐 지들끼리 한 얘기를 가지고. 자, TV 토론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문제가 된 건데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조재현 대법관은 어떤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김만배 씨 녹취록 정영학 씨에게 수원 아파트 땡땡땡호 여기는 A 대법관 따님이 살아 대법원 도와줄 수 있어. 이 김만배 씨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수원 아파트입니다. A 대법관을 딸을 아파트에 살게 해준 것처럼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는 30년 가까이 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딸들이 수원에 살지도 않았다. 증거 자료 있다. 검찰 불러달라. 굉장히 자신 있게 반박을 했습니다. 첫째 딸은 2016년 분가구 서울 거주. 둘째 딸은 용인 죽전시에 거주. 막내 딸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내 딸은 내가 잘한다 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기자님, 한국일보에서 실명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조재현 대법관이. 그런데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을 언급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일보 기사에서 조재현 대법관이 확실하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까? 어느 언론도 확실하다게 보도한 적은 없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그 대법관이 처장을 지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장을 지낸 대법관이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언론에서 조재현 대법관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죠.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인 생중계가 되고 있는 TV 토론에서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으로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됐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사안이 일파만파 이렇게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뭐 집 주거지를 뭐 혜택을 받고 했다는 건 김만배 씨 일방적인 녹취록에 나온 주장이지만 그게 또 김만배 씨가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박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구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처장을 지냈다니까 여러 언론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마치 조재현 대법관이 실제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뭐 주거 혜택을 받은 것처럼 뭐 로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특정해서 특히나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공적 발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자가 정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 맞다 그럼 그분이 대장동을 설계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 조재현 대법관은 한 몸이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본질은 어쨌든 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설계한 게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 몸이 아니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 아니 그분이 설계했다는 뜻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바로 써야 되는 건데 자, 윤석열 게이트가 성립되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까지는 유동규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검찰에서는 유동규 씨가 700억을 받기로 하고 김만배 씨 등 화천대 일당에게 유리하게 모든 걸 만들어준 겁니다. 1조 원대의 이득을 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게이트가 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5년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구 고검의 검사로 쫓겨가 있었죠. 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이제 자천돼 있었죠. 예.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가 유동규 씨와 결탁을 해서 혹은 유동규 씨를 뭐 회유 협박해서 화천대유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해야 윤석열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가지고 이거 제가 정명이 중요하다 해서 이름을 잘 짓는 거 만약에 그 사건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인 겁니다. 예. 대장동 의혹이 아니라요. 어떻게 2011년 사건의 수사 의혹을 가지고 2015년에 특혜 의혹을 연결짓습니까? 그 자체가 정명이 아닌 거죠. 이름을 잘못 짓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과도하게 너무 이 논리를 막 뛰어넘어서 과도한 의혹 제기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 의견이었습니다. 잠시 후 반론권 전 의원에게 드리겠고요. 그 전에 강력계 형사 출신 변호사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입장에서는 내 딸이 어디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처럼 첫째 딸, 둘째 딸, 막내 딸 다 어디 사는지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이거나 아니면 내 딸이 나 모르게 김만배 씨 소유의 아파트 수원에 살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일단 조재현 대법관은 자신만만 증거 자료 있다. 검찰이 불러달라라고 하며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일종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데 법적으로 봤을 때 강력계 형사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거론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만 당시 한국일보 보도 내용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조재현 대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는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단정적으로 조재현 대법관을 거론한 것 자체 부적절한 행위입니다만 그 자체가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나름의 언론 보도라는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라는 인식하에 거론을 하였기 때문에 공적 인물인 조재현 대법관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황도 아닙니다만 어떠한 대법관이 녹취록상에 거론되었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었고 특별히 이재명 후보와 연결고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허풍이든 아니든 아마 검찰이 아직까지 어떠한 대법관이든 그 대법관에게 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아직까지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재현 대법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집에 대법관 딸이 거주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그게 조재현 대법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때는 단순히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는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 입장에서도 내 딸이 수원에 있는 웬 김만배 아파트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자신만만 법정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윤기 의원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재현 대법관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대장동의 그분은 내가 아니다라는 근거로서 조재현 대법관이 아니냐,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하라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재현 대법관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 기사에 썼던 그분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는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것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보도라고 이름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도 몇 가지 확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대장동의 그분은 뭐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뭐 조재현 씨다라는 이제 추측 보도죠. 그러니까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추측 보도였고 여러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분이라고 하느냐.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보도 나온 것도 확인을 했겠지만 한 번도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공개를 했었고 국민의힘 모든 인사들이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추측을 해놓고 추측이 아니지 거의 확정을 지어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과를 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그분과 관련해서 아까 뭐 이름을 뭐 윤석열 게이트를 지어야 된다 이 부분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 사건 이번에 그 토론회에서 그분 사건은 내가 그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 지금 그분이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이재명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던 것은 환수 요건을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분은 이 대장동의 비리 게이트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 비리 게이트 설계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다. 그리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다른 사건이긴 하죠.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서 명확하게 이분에 대한 수사를 잘 진행했고 지금 나오는 윤석열의 커피처럼 이런 의혹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건을 마치 한 사건으로 보면은 우리 그 국민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면면이 놓고 보면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 전용기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